안녕하세요. 이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도할개라는 사자성어와 관련된 문장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자성어는요, 일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씨와 이재명 씨가 설전을 벌였던 이야기로 크게 회자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낙연 씨가 소 잡는 칼을 달라 했더니 이재명 씨가 닭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무슨 소 잡는 칼을 달라 그러느냐 하면서 신경질을 벌였던 그런 일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닭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 닭 잡는 칼이든 소 잡는 칼이든 그게 무슨 대수일까 싶은데요. 글쎄요, 이 사자성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유리했던 문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공자 제자인 그 자유라는 사람이 무라고 하는 그 성읍의 제로 발령돼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침은 옥수라고 합니다. 자꾸 입에서 침이 나오게 해서 그 침을 자꾸 생기면은 침이 효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이 좋다고 하네요. 뭔가를 읽을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침이 생기면 열심히 삼키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유, 위무성제, 자왈, 여 득인 어니호, 왈, 유 담대 멸명자, 행불유경, 비공사 미상지어 언지시랴. 그리고 이 문장의 등장인물은 이제 공자가 당연히 있고요. 공자의 제자인 자유와 그 자유의 밑에 직원인 담대 명멸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자유 위무성제. 자유가 할 위자죠. 되었다. 뭐뭐이다예요. 무라고 하는 성읍의 제가 되었다예요. 요 제자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군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제자가 무성읍의 군수가 되니까 공자가 어느 날 자유에게 이제 묻습니다. 자왈 여 득인 어니호 묻습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계집여가 아니고 너 여자입니다. 우리가 아들 딸을 부를 때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 하고 부르죠. 그리고 부부간에도 신혼 초에는 신랑, 신부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듯이 옛날에는 그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여자야 그랬던 것 같아요. 상대 여자를 여자야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너라는 걸로 이제 의미가 확대됐어요. 그러다 후에 너라는 여와 여자 여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너 여자에는 그 계집여에다가 물수변 3개를 붙여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 계집여가 너라는 의미고요. 지금은 이제 계집여죠. 그리고 지금은 너 여자는 물수변을 붙여서 너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제자이니까 너는 득인 호 너는 사람을 얻었니 하는 거예요. 이를 빼고요. 이 호자는 의문종결 어미사예요. 너는 사람을 얻었니? 뭔 소리예요? 무성의 이제 군수가 되었으니 이를 믿고 맡길 사람을 구했니? 부하 직원을 구했느냐? 이 얘기예요. 일을 맡게 되면 아래 사람의 역할이 크지요. 좋은 사람 얻었니? 이 얘기죠. 여기서 언자는 어지의 축약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어져서 어자에다가 지시대명사 지자에서 지자는 이 무성 그곳에서 사람을 얻었니? 그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정, 종결, 어미사로도 쓰이고요. 감탄사일 때도 이가 쓰이고요. 또, 너라는 의미의 이자도 있어요. 그리고 가깝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가깝다라는 의미에서 무성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얻었니?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그냥 한정 종결 어미사로 그냥 뭐뭐일 뿐이다라는 뉘앙스가 약간 들어가게 근데 굳이 그렇게 해석 안 하고 그냥 어감상 어니호 너는 거기서 사람을 얻었니? 좋은 사람 얻었어? 뭐 이런 어감상 넣은 것이라고 보셔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유가 무성의 재상이 되자 공자가 말하길 너는 그곳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얻었니? 좋을 대로 하셔도 되겠어요. 그럼 이 자유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셔야겠죠? 이 자유는요, 공자보다 한 45살 정도 아래라고 해요. 성이 언씨고 이름이 언이에요.
그리고 이 공자 제자 중에 유일하게 남방 사람, 오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의 성격을 좀 짐작을 해보려면은요, 뭐 다른 게 없고 이름하고 자에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앞에 이 자유에서 이 자자는 이제 공자의 제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자자로. 예. 그래서 자공, 자장, 자유, 뭐 자하 다 이 앞에 자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유자가 이제 놀 유자죠. 예. 유원지 할 때 유자예요. 그러니까 자에다가 이렇게 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유자를 쓰고, 또 이름도요, 이 언자인데, 언자가 쉬다는 의미가 있어요. 쉴 언자예요. 편안히 쉴 언자. 또 이 언자를 파자해 보면 사람 인변에다가 오른쪽에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상자, 감출 해자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이 편히 쉬는 부인이라는 의미의 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자 자체가 쉬다, 편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사람의 성격이 좀 이렇게 느긋하고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을까 싶습니다만, 글쎄요, 공문 10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공자님 제자 10명을 4가지의 부류로 나누었잖아요. 예. 첫째가 덕행, 그 다음에 언변,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4종류로 나눴는데, 이 자유는 좀 시문학에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분류되고요. 그리고 공자학당이 8개의 종류의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유는 승례파의 초창기의 사람입니다. 자하,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요. 승례파라면 예를 중시하는 파예요. 그러니까 그 증자 같은 인을 중시하는, 내면의 수양을 중시하는 그 내성파에 비해서 이 승례파는 아무래도 형식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벼슬이로는 이 문장에서 보셨듯이 무라고 하는 성읍의 제, 예, 군수 정도의 벼슬을 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요. 네, 공자님이 너 무성의 제가 되었으니 너 일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너 좀 사람 좀 얻었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왈, 유, 담대, 멸명자 했습니다. 예, 자유가 말하길 담대, 멸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죠? 예, 그럼 담대, 멸명이 누군지. 예. 성이 담대고 이름이 멸명입니다. 예, 공자보다 39살 아래니까 예, 자유보다는 4, 5살 위인 사람이에요. 담대, 멸명은 자유가 무성제를 하면서 그곳 사람인 이 담대 멸명을 이제 등용을 하면서 공자에게 제자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만났는데 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말을 잘해서 취했더니만 실망시킨 사람이 제어이고, 얼굴 보고 사람 판단한 것으로 실수한 사람이 담대 멸명이다.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우는 담대 멸명의 자거든요. 얼굴이 못생겨서 공자님이 첫 대면에서 마땅치 않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공자님이 외형을 보고서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담대멸명의 스타일이 육아 스타일은 아니었는가 짐작을 해봅니다. 또 어떤 기록에는 굉장히 덩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공자학당을 나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300명이 쫓아다녔고, 그리고 제후들 간에도 아주 명성이 자자했다고 알려지거든요. 이름이 멸명인 걸 봐서요, 육아적인 스타일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자가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지, 근데 후에 이제 보니 그렇지 않았다 해서 공자님이 후회했던 그런 문장이죠. 네, 어쨌든 이런 담대 멸명을 이제 자유가 부하직원으로 쓴 거죠. 이런 것으로 자유의 그 성향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을, 그 스타일이 같은 사람 자기 밑에 두잖아요. 물론 반대 의견을 많이 내서 자기를 그 자극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을 밑에 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 담대멸명의 장점을 2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째가 행분류경이고요. 둘째가 비공사, 미상지어, 언지시랴입니다. 이게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이제 덕목이라고 하겠는데요. 그 첫째가 행, 분류경이라고 했죠. 예, 행, 단일행이에요. 안일불, 경유할 유자고요.
그다음에 경자는 지름길 경이죠. 예, 다닐 때 지름길을 지나지 않는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그냥 해석을 이렇게 길을 가면서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 예, 바본가요? 왜 지름길 놔두고 지름길로 가지 않을까요? 예,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행은요, 아무래도 백성들을 상대로 이런저런 행정 처리할 일들이 많겠죠. 그런 일을 할 때 공무원들, 자기네들 일 처리하기에 편리함을 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하는 말로 행정 편의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국민들의 그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가끔 이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든, 예, 자기네들의 그 편의를 위주로 일 처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짜증나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상 처리를 할 때, 자기네들 편의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공무원의 덕목의 첫째로 자유가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공사, 예, 비아닐 비자죠. 공사, 공적인 일이 아니면 미상치, 미아닐미,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그 상자는 맞볼상이에요. 경험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이는 겁니다. 뭐뭐 한 적이 없다. 예, 이르르를 지죠. 이른 적이 없다. 아직 이르른 적이 없다. 어디에? 언지 실야 그랬어요. 어는 장소조사죠. 어는 자유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공자한테, 선생님한테 저의 집무실, 제 방에 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왕이나 부모나 선생만이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왕 앞에서 자기를 지칭할 때는 항상 이름을 말합니다. 그 외에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를 쓰거나 호를 쓰거나 뭐 택명을 쓰거나 관명을 쓰거나 이러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어는 공자 선생님 앞에서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멸명은 공사가 아니면, 공적인 일이 아니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아직 저희 집무실에 온 적이 없습니다. 예, 얼마나 공사가 분명한지 알겠죠? 예, 그러면서 자유는 자기가 채용한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첫째, 자기 편의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예, 백성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한다. 네, 두 번째, 절대 사적인 일로 자기를 찾아와서 아부를 하거나, 예, 뇌물을 주거나 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죠? 저는 뭐 높은 자리에 안 앉아봤지만요. 어디 자리에 앉으면 청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아직 한 번도 담대멸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죠. 이런 사람을 채용한 이 자유의 성격을 짐작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문장을 따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이 위정자가 자기의 부하 직원을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 사람 주위에 누가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 자유의 사람됨, 인물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유가 왜 무슨 이유로 선생님한테 너는 탁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고 있어? 그런 말을 듣게 됐는지, 예, 문장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도할개라는 사자성어죠. 예,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다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은 논어양화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지무성 문현가지성 부자 완이소 왈 할개 언영우도 자요대왈 석자 언야 문저 부자 왈 군자 학도즉 애인 소인 학도즉 이사야 자왈 이삼자 언지언 시야 전언 희지이. 이 문장의 주인공은 공자와 자유죠. 예,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예, 자지무성 문현가지성 했죠. 예, 자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누구 씨 혹은 누구누구 님이라는 존칭입니다. 자 하면 선생님이, 요 지자는요 갈지자죠. 가다예요. 선생님이 가셨어. 어디에? 무성, 무라고 하는, 예, 성읍에 가셨어요. 앞에 문장에서 보셨듯이 자유가 무성읍에
군수로 있었죠. 자유가 그곳에 있으니까 공자님이 지나던 길에 그곳에 들르게 되신 거예요. 딱 들어가셨더니 문 들었습니다. 현가지성. 현가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 현이라는 것은 검은고라든가 비파라든가 이런 현악기의 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파나 검은고를 친다는 의미고요. 요 가짜는 노래 가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파를 키면서 혹은 검은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소리라는 얘기예요. 이 현가지성은요, 공자와 매우 관련된 사자성어예요. 공자는 다른 여느 그 성인들과 달리 음악에 대해 관심도 많고 조예도 깊고 음악으로 그 백성들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강편도 정책적으로 세우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공자가 무성에 가니까 그 마을에 곳곳에서 검은고를 키면서 혹은 비파를 키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를까? 공자는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를 아는 거죠. 왜냐? 공자는 평소에 음악으로서 백성을 교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 분이거든요. 관련된 문장을 보시죠. 공자가 제나라에 있을 때 순임금이 작곡한 소라고 하는 음악에 너무 심취해서 3월 부지 육미 그랬습니다. 석 달간 고기 맛을 몰랐다. 이 정도로 심취할 정도로 음악 매니어입니다. 음악의 효과, 음악의 영향을 잘 아시는 분이죠. 좋은 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마음이 순해지고 화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화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음악의 중요성을 설파하셨어요. 이 문장이 공자가 사람들과 모여서 노래를 부를 때 잘하는 친구가 나오면 반드시 다시 앵콜 하는 거예요. 다시 부르라고 시키고 그러고 나서 다 같이 노래를 불렀다. 이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식당 같은 데 가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고 했는데 노래방이 나오면서부터 그런 게 다 깨졌죠. 참 그때 참 나름대로 그 정감이 있고 재밌었는데 요즘은 반주 소리 때문에 당사자의 노래를 잘 못 듣죠. 그러니까 전 국민 가수화가 됐어요.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놀던 때가 있었는데 요 문장이 그런 문장이에요. 그리고 또 요 문장이 연주에 관한 그 이론도 밝히신 문장이에요. 우리가 그 음악회 같은 데 가면은 오케스트라 같은 거 연주할 때 처음 시작부터 끝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현악기, 관악기 뭐 모든 그 악기들이 짠 하면서 소리를 쫙 모으는 듯이 시작을 하면서 가다가 이제 그 각각의 연주 소리들,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뭐 트럼펫이니 뭐 이런지 각각의 소리를 분명하게 내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의 그 소리를 마음껏 풀어내면서 조화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끝나는 요런 거,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그 음악 이론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음악의 역할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감정은 시로서 그 감정을 일으켜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사회생활은 예로서 사회에 나가서 한 일원으로서 서야 된다는 그런 것 말하면서 음악으로 이룬다. 서로 이 화목을 이룬다. 시로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예로서 각각의 그 위치에서 쓰고 그죠? 최종적으로 음악으로 그 모든 것을 화합시킨다고 해서 이 음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음악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니 공자가 자기 제자가 다스리는 무성읍에 가니 곳곳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입니다. 부자 완이소. 선생님이 완이 이거는 빙그레 웃는 거예요. 완이 빙그레하게 하면서 접속사죠. 소 미소 지으면서 왈 말씀하시기를 할개 언영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개 그죠? 왼쪽에 해칠 해자고 오른쪽에 칼도 자죠. 칼로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 그 다음에 뒤에가 닭개자니까 닭을 베니까 닭을 잡는 거죠. 그리고 어찌 언자. 그 다음에 쓸 용자. 어찌 쓰느냐. 무엇을? 소자 칼도자.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야, 빙그레 웃으시면서 야 너는 닭 잡는데 어떻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꼭 야단치는 말인 것 같지 않을까요? 그죠?
너 참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야, 너는 그 조그마한 닭 잡으면서 무슨 소 잡는 칼을 쓰고 있어. 이 얘기예요. 자유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코딱지만한 마을 다스리면서 뭐 이렇게 거창하게 내가 가르친 그런 음악을 사용하는 거야? 뭐 이렇게도 들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자유가 들을 때 별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유가 대답합니다. 자유 대왈. 석자, 언야, 문저, 부자. 입니다. 왈. 자유가 대답하기를 왈. 옛날에 석자 하면 옛날에 언야, 언이, 제가, 그죠? 제가 문 들었어요. 여기서는 저자입니다. 지어의 축어예요. 선생님에게 그것을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왈. 공자님이 오셔가지고는 기껏 한다 소리가 칭찬은 안 해주시고, 야, 너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고 있어? 뭐 이런 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옛날에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하면서 뭔 소리 들었어? 왈. 군자 학도즉 애인. 소인 학도즉 이사야.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군자 학도. 군자가 도를 배우면 즉 애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군자는 도를 배우면 그런다는 거예요. 군자는 도를 배우면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인 학도 즉 이사야. 소인은 도를 배우면 즉 이사야예요. 이건 역자가 바꿀 역이 아니고 여기서는 시울 이로 읽으셔야 돼요. 쉽게 부리다, 시킨다, 쉽게 부린다. 소인은 도를 배우면 사람들을 쉽게 부린다. 뭐 하셨잖아요. 여기서요, 애인 했죠. 여기서는 이사인의 인자가 생략된 거예요. 글자가 길어지니까 생략한 겁니다. 군자는 도를 배우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인은 도를 배우면 사람들을 쉽게 일을 부린다.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자든 소인이든 다 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무리 코딱지만한 작은 군이라 하더라도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배워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들대로 자기네들끼리 부림을 당하든 부리든 서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령을 배운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군자는 도를 배우는 것은 큰 틀에서 배우는 것이고, 소인은 일하는 요령을 배우는 것이니까, 이게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길 자왈 이삼자 언지언 시야 전원 희지이 했습니다. 공자가 말하길 이삼자 두세 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얘들아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언지언 시야. 언지언 언의 말이 오를시예요. 시시비비를 가린다 할 때 오를시예요. 옳다. 야. 종결어미사. 옳다. 전원. 앞전자. 앞서 한 말. 내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느냐? 라고 했던 그 앞서 한 말. 그것은 희롱하다. 장난이다. just joking.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일 뿐이야. 요 귀이자는요. 한정 종결 어미사예요. 문장 맨 끝에다가 뭐뭐일 뿐이다 라는 의미를 할 때 이 귀이자를 씁니다. 내가 앞서 한 말은 그냥 농담으로 한 것일 뿐이야. 왜 이런 농담을 하셨을까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자기가 가르친 대로 비록 이 작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정도의 그런 규모가 아닌 이게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르친 것을 충실하게 이렇게 시행하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것을 보고 얼마나 흐뭇하고 좋으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훌륭한 제자가 이런 작은 구운에서 일을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으셨을 거고, 좀 망감이 교차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음악회 같은 데 가면은요, 그 로비에서부터 들리잖아요. 그 무대 뒤에서 그 연주가들이 음 맞추는 소리 들리고, 뭐, 노래도 간간히 들리고, 로비에서 그 무대 뒤에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공자님이 이 마을에 딱 들어오니까 군데군데에서 검은 고 소리가 들리고, 비파 소리 들리고, 또 한 곳에서는 노래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화목하게 화합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니 이 공자님 그야말로 자기의 그 뜻이 이 작은 마을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예, 그런 걸 느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나온 말이, 야, 너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냐?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자유가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게 뭐, 한 사람이 비아냥되고 또 한 사람은 항의하고 이런 게 아닌 아주 흐뭇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자유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크든 작든 자기가 배운 것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큰일이라는 것은 작은 일을 정말 충실하게 해낸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얼떨결에 큰일 받으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정말 세상이 연성이 돼서요. 예. 그래서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게 옛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죠. 근데 모든 음악이 다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죠. 예. 좋은 소리, 맑은 소리, 예, 그런 소리를 자꾸 들어서 공자님이 주장하는 대로 마음 수양에 이 음악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음악에 관한 정책도 내놓으십니다. 그 한 예가요. 악즉 소무 방정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음악인즉 소무로 하고 방정성, 방, 추방방자입니다. 정나라의 소리는, 정나라 음악은 추방해라. 뭔 소리냐면요. 음악은 아무 음악이나 다 좋고 아무 소리나 다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문화는요.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여러 종류가 많은데 제일 마지막 최고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질이랄까요? 그건 기로 끝납니다. 예를 들면 눈, 귀, 코, 입 뭐 이런 것에 다 그 덕이 있는데 이 귀의 덕이요 제일 많습니다. 가물가물한데 죽을 때도요 사람의 세포가 다 끊어질 때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 게 귀입니다. 귀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는 숨이 멈추고 최소 3일부터 7일까지도 간대요. 그래서 죽어도 다 들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드러누워 있을 때 옆에서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소리를 들어야죠. 지금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막 춤, 노래가 그냥 마구 그냥 들이대지 않습니까? 정말 그 잘 선택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님도 소무 순임금이 만든 무용곡을 들어야지 정나라의 음악처럼 시끄럽고 음탕하고 그런 것은 추방해야 한다라고 음악에 대한 정책도 제안을 하셨듯이 들리는 소리야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좀 가능한 한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목에도 밝혔다시피 닭을 잡아야 한다면 닭 잡는 칼이든 소 잡는 칼이든 그게 뭐가 중요할까 싶어요. 예, 물론 용도대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닭 잡는 칼, 뭐 잡는 칼, 뭐 칼 종류 많죠. 용도대로 잘 쓰면 좋겠지만 닭 잡는 칼 없으면 소 잡는 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생명을 죽이는 거라 좀 말이 좀 험악한데 너무 그 형식에 치우치는 것도 그렇고 없으면 뭐라도 짓고 써야지요. 그죠? 그 고르다가 떼놓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주인공 자유처럼 기회를 잡으려면 비록 작은 무성읍의 군수라 하더라도 그것을 충실하게 했을 때 또 큰 일을 맡을 수 있겠죠. 큰 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거저 얻은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크든 작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랴. 없으면 잡아야 된다. 그리고 작든 크든 내 앞에 떨어진 일은 충실하게 열심히 하면 큰 기회도 언젠가 잡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문장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잘 전달됐겠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